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감사일기, 새벽기상, 명상, 긍정확언. 성공한 사람들이 하라는 건 다 따라하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서늘할까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그 노력들이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고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자체가 숨통을 조여오는 느낌. 혹시 이런 생각, 밤에 누워서 혼자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인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 뇌가 하기 내놓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왜 그 수많은 노력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후로는 자신을 탓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몸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일기장을 펼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려 하는데 펜 끝이 허공에서 멈춰버리고 결국 어제와 똑같은 문장을 영혼 없이 적어내려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쓰면서도 스스로 민망할 정도로 공허한 그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SNS를 켜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친구는 발리 풀빌라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칵테일을 마시고 대학 동기는 최연소 팀장이 됐다는 소식이 피드를 채웁니다. 갑자기 방구석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하루가 자책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남들은 다 잘만 사는데 내 인생엔 뭔가 단단히 고장난 걸까? 아니면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걸까? 이런 생각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전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뇌는 원래 행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먼저 불편한 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뇌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 생존입니다. 당신의 행복에 뇌는 단 1%의 관심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수십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만족하고 느긋하게 낮잠을 자던 행복한 조상들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살아남아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조상들은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끊임없이 위험을 경계하며 불안해했던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즉, 불안과 결핍을 느끼도록 정교하게 최적화된 뇌를 애초에 물려받은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쾌락 적응. 왜 좋은 일도 금방 시시해질까? 1978년 심리학자 브링만과 캠벨의 연구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증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두 그룹을 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수십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다른 그룹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1년 뒤 두 그룹의 행복도는 모두 사건 이전의 평균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십억을 손에 쥔 사람도 두 다리를 잃은 사람도 뇌는 결국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막상 이루어져도 뇌는 너무나 빠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 일주일은 핸들만 잡아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지만 한 달 뒤엔 그냥 출퇴근용 이동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간절히 바라던 승진을 해도 석 달 뒤엔 다시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쾌락 적응, 헤도닉 애댑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어떤 상황에도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원래의 기준점으로 되돌려버리는 강력한 리셋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던 셈입니다. 도파민의 오해.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미끼 호르몬.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 같을 때 분비됩니다. 당나귀 코앞에 당근을 달아두고 계속 걷게 만드는 것처럼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연료이지 목적지에서 누리는 휴식이 아닙니다. 도달했을 때 느끼는 충족감이 아니라 도달하기 직전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도파민의 정체입니다. 스마트폰 피드를 끝없이 넘길 때, 쇼핑 앱에서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릴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강하게 분비됩니다. 그 순간은 분명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화면을 끈 직후 밀려오는 공허함, 택배 박스를 뜯는 순간 이미 반쯤 사라져버리는 설렘, 그것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사채를 쓴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달콤하지만 반드시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세로토닌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지만 잔잔하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산책, 의미 있는 대화, 소소한 성취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문제는 자극적인 도파민 활동을 과도하게 반복하면 뇌의 수용체가 점점 무뎌져서 일상에서 오는 잔잔한 세로토닌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이미 사채 이자로 전부 빠져나가서 내 돈 같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딱히 슬프거나 힘든 일이 없는데도 뭔가 무기력하고 사소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과자극으로 인한 뇌 감도 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 챙김과 감사일기가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뇌가 이미 너무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잔잔한 신호 자체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을 억지로 늘리려 애쓰기 전에 먼저 도파민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직장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딱 10분만 보자 하며 유튜브 쇼츠를 켭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새벽 1시입니다. 씻지도 못한 채 누워서 자책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지? 진짜 한심하다. 다음 날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만회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지력은 더욱 떨어지고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자책합니다. 이 악순환이 몇 달, 몇 년째 이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A씨의 문제는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환경 설계의 실패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의 냉장고 한가운데 초코 케이크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만으로도 그 싸움에서 이길 필요 자체가 처음부터 사라집니다. 또 다른 사례. B씨는 오랜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분명 웃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이상한 공허함과 약간의 자책이 뒤따릅니다. 내가 아까 너무 말이 많았나?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눈치 보며 그 장면을 되씹고 침대에서도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미묘하게 무시당하거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에서 느끼는 불쾌감은 실제 신체 통증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전방 대상피질과 동일한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B씨를 지치게 만드는 그 만남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뇌의 고통과 같은 부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을 억지로 추가하려 애쓰기 전에 불행의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면 독성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땅에 아무리 비싼 꽃을 심어도 제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잡초가 영양분과 물을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꽃을 사오기 전에 묵묵히 잡초부터 뿌리째 뽑아냅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만남 이후 에너지가 채워지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운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빈도를 줄이는 것이 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거절할 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해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협상의 여지를 줄 뿐입니다. 잡초에게 주는 물은 결국 내 정원의 다른 꽃들이 마셔야 할 것을 빼앗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환경을 먼저 바꾸세요. 오늘 밤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과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자꾸 들어가게 되는 SNS 앱은 로그아웃이 아니라 삭제를 고려해보세요. 로그아웃은 다시 로그인하면 그만이지만 삭제는 진입장벽 자체를 높여줍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것을 쓸 상황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에너지 관리 방법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반대는 훨씬 어렵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셋째, 비교의 대상을 반드시 어제의 나로 바꾸세요. SNS에서 보이는 타인의 삶은 철저히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화입니다. 발리에 간 친구는 비행기 연착으로 공항 바닥에서 몇 시간을 보냈을 수 있고, 승진한 동기는 탈모가 올 정도로 매일 밤 야근 중일 수 있습니다. 그 구질구질하고 지친 장면은 피드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 영화와 나의 무편집 비하인드 컷을 비교하면 그 게임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정한 비교는 어제의 자신과의 비교뿐입니다. 어제보다 단 1%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의미 있는 전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급격히 올라올 때 쓸 수 있는 메타인지 기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불안이 찾아올 때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려 하지 마세요. 불행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생각만 밀어넣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더 세게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딱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뇌가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 모드를 켰구나. 이 한 문장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탈융합, 커그니티브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팀장의 쓴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원시시대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착각한 뇌의 생물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찬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의 각성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됩니다. 몸의 공간이 바뀌면 뇌의 상태도 함께 리셋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쾌락 적응으로 인해 어떤 좋은 것에도 빠르게 무감각해지고, 과도한 도파민 자극은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끼는 뇌의 감도를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행복을 억지로 쌓아 올리려는 노력보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걷어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하나, 시간을 훔쳐가는 앱 하나, 비교심을 자극하는 계정 하나, 그 작은 잡초 하나를 뽑아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단 하나만 덜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을 억지로 쫓지 않아도 됩니다. 불행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잡초를 걷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심은 기억도 없는 들꽃들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예쁘게 피어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마음 이끌고 버텨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내가 오늘 뽑아낼 잡초 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을 글로 명확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실천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한 줄의 작은 다짐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각보다 큰 힌트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뇌과학 기반의 심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